가수 MC몽 그리고 K-팝 제작사인 100의 차가원 회장의 120억짜리 불륜설 대중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두 사람은 일단 이 의혹을 강력 부인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의혹들은 누가 제보를 한 걸까요? 바로 시작합니다. I love you so 너밖에 없어 가진 게 없어서 결국 죄가 됐어 한동안 참 많이 힘들겠지 하지만 어쩌겠어 너뿐인 girl I 생각보다 예쁜 내 사랑이 왜 이렇게 힘이 든지 그래도 남자니까 널 사랑할게 그래도 남자니까 널 기다릴게 난 버렸어 세월이 변해도 난 너밖에는 없어 난 네가 아니면 사랑에 목말라 난 네가 아니면 기쁨에 목말라 넌 어떤 누구보다 내겐 남달라 모든 너를 처음 만난 나를 기억해 힘들었던 내 삶이 지친 내 어깨를 내게 기댈 수 있게 이제 행복을 느끼고 자, 이렇게 수많은 히트곡을 보유했던 MC몽. 잠시 뒤에 또 다루겠습니다만 또 병역 회피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수많은 히트곡을 가지고 100라는 회사를 차리는데요. 이때 이 회사를 공동 창업했던 사람이 바로 이 차가원 회장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동업자라는 겁니다. 안진영 기자님.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무려 120억에 달하는 채무가 있다. MC몽의 채무가 있다. 이건 법원에서 확인된 내용이라면서요? 네, 일단 이 이슈 120억이라는 숫자 때문에 더욱더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거 외에도 조금 확인을 해야 될 게 이 120원이 개인 간 채무라는 거죠. 통상적으로 이런 일이 불거졌을 때 저 120원의 출처가 어디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법인 자금이 아니라 개인 간 빌려주는 돈이었다는 게 법원을 통해 확인이 된 겁니다. 즉 대여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여. 어제 보도가 나오기 전에 그 전에 먼저 상황을 보면은요. 대여금 반환 소송을 차 회장이 MC몽에게 제시를 했고 이게 지급 명령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MC몽 역시 이거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죠. 즉 내가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 있고 그걸 갚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입장을 냈는데 소송 관계가 아니라 당연히 채무를 이행할 관계에서 이런 금액이 발생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네. 지금 여러 가지 돈을 계속 줬다라는 여러 가지 물증이라는 카톡 대화가 나오고 있는데 MC몽은 이 대화가 조작된 거고 오히려 내가 차 회장에게 돈을 보내준 금액만 30억 원 가깝다는 얘기도 하고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볼 때 지금 나와 있는 증거라고 있는 카톡 이 자체가 조작됐다는 게 MC몽 측의 입장이고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추후 수사가 진행된다면 수사기관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MC몽 씨의 입장도 저희가 충분히 짚어드릴 겁니다. 차기원 회장이 MC몽에게 120억에 달하는 돈을 왜 대여해 주었는지 그리고 그 돈은 어떻게 쓰였는지 이건 구체적으로는 확인은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두 사람이 연인 관계여서 가능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불륜설이 불거진 겁니다. 일단 MC몽 씨 이건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작게 시작해서 아티스트들을 모으고 회사를 꾸려나갔어요. 근데 좀 어려움들이 많았죠. 첫 번째 투자자와 틀어지고 두 번째로 들어온 투자자가 차가원 회장이었어요. 그러면서 저희 회사와 합쳤죠. 그 조그만 턴 회사가 사실 몇 천억 밸류로 성장해 나갔죠. 그러면서 그 회사를 뺏으려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죠. 차 회장을 몰아낼 수 있으니 우리가 갖자. 저는 그 제안을 너무 거절했죠. 완강하게. 그때부터 여러 가지 소문이 돌았어요. 차가원 회장이랑 사귄다. 차가원 회장이랑 나랑 이거다. 차가원 회장은 아기 엄마예요. 정말 저랑은 정말 많이 다투고 싸우기도 했지만 그 회장을 정말 지지했고 응원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가정에 충실한 친구예요. 그 친구와 저는 늘 아티스트와 함께 만났어요. 얼척없는 말 하지 말고 여기서 갑자기 군대 가라는 얘기도 하지 마. 피하지 않으려고 라이브 킨 거예요. 내가 그냥 말 안 하고 침묵해버리고 숨어버리면 당신들은 또 믿어버리니까 정자몽이네 불륜몽이네 별게 다 하니까 그만하십시오. 제발. 자, 일단 차가원 회장이 MC몽에게 120억 원을 보낸 거는 기록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2022년 7월 3천만 원, 8월 3억, 9월 3억 7,500, 10월 10억,
11월에 15억 5천, 그리고 쭉쭉쭉 2025년 5월 30일까지 모두 총액이 120억이다. 이거 지금 계좌에 찍혀 있다는 겁니다, 안 기자님. 뭐 동업자라고 해도, 뭐 대여라고 해도 120억을 보내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연인 관계 아니었냐. 이게 보도의 핵심이었어요. 네, 이 120억 원을 개인 간 거래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는 많은 이들이 공감을 할 겁니다. 그래서 MC몽이 반대로 얘기하는 거는 내가 오히려 보낸 돈들, 즉 이미 상환한 돈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빼고서는 한쪽 얘기만 나오고 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법인 돈이 아니라 개인 간 거래에서 돈이 오갔을 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를 놓고 봤을 때 결국은 증여의 문제입니다. 혹시라도 이게 대여가 아니라 증여가 아니었냐. 이게 왜 문제냐면 증여라면 증여세를 내야겠죠. 예.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 법원에다가 대여금 이 청구 소송을 낸 겁니다. 즉 이거는 그 사람에게 증여를 한 게 아니라 내가 대여를 한 것이다. 빌려준 돈이라는 것을 입증받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한 거고 이걸 MC몽은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두 사람의 120억 원이 과연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어떤 이유로 전해진 건지 모르겠지만 이 용도가 대여, 즉 빌려준 돈이었고 이거에 네. 대해서 MC몽이 갚겠다는 상황인데 이렇게 120억 원 정도를 빌려주고 할 사이라면 둘 사이가 보통 사이는 아닌 것 같다는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그렇죠. 해당 매체는요, 이 두 사람의 불륜 의혹을 제기하면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도 공개를 했습니다. 바로 볼까요? 차가원 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MC몽에게. 모 백화점에 가서 쇼핑 실컷 해. 결제할 때는 카톡만 한 번씩 줘 나한테. 오, 그리고 도산동 가가지고 가방을 찾아라. 얘기해놨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안 기자님, 이거는 업무에 대한 업무적인 이 대화는 아닌 것 같고 그에게 선물도 많이 한 모양이에요. 현재 나온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수억 원대 선물이 오갔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두 사람 간이 어떤 관계이기에 이런 문자가 주고받았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는데 적어도 MC몽과 차가원 회장 쪽에서는 이게 조작된 카톡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보신 그 카톡 내용을 보면은요. 어디에 가방이 있으니까 찾아놔, 얘기해 놨으니까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MC몽의 답변도 중요합니다. 뭐래 또라고 하는 거죠. 알겠어, 고마워 해서 그걸 바로 받아들이는 느낌이라기보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라고서는 또 해석될 여지도 있다는 거죠. 네. 결과적으로 볼 때 이거는 누가 지금 맞는 얘기를 한다는 것을 단정짓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사실 이 사안이 굉장히 독특한 게 뭐냐면 통상적으로 불륜설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양쪽이 있으면 한쪽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폭로를 합니다. 그렇죠. 너 나랑 이런 관계였고 내가 이런 걸 너한테 줬잖아라고 폭로하면서 상대방이 문제를 제시하는데 지금은 두 사람 모두 그런 적 없다고 하고 있고 그것도 제3자,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게 보도되고 있는 이전의 다른 이런 불륜설과는 다른 양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쪽의 과연 이 누가 사실을 얘기하고 있고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는 실제로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이거는 법적 판단을 통해서 가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말씀 들으신 대로 두 사람 모두 이 의혹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MC몽은 이 120억 원, 이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는지도 한번 들어보시죠. 차가원에게 제가 돈을 받았다. 그건 은행 계좌에 다 나와요. 제가 차가원한테 10억을 받았고 1억을 받았고 제가 증명할게요. 자, 제가 회사를 하면서 차가원과 거래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23년 6월 1일이네요. 7차례를 1억 5천만 원, 여기 밑에 또 5억 원이 적혀 있어요. 이것만 해도 12억 5천을 보냈어요. 제가. 근데 그 내용이 반대로 내가 차가원한테 용돈을 받았다고 나왔어요. 차 회장과 저는 어떠한 소송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와중에 그냥 120억 떨건 기사가 나간 거예요. 그리고 120억은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돼. 주식 양수도 계약에서 남은 차액이야. 120억을 못 갚았으면 소송을 해야지. 소송이 걸려있지 않다니까? 자, 이건 윤기찬 변호사님. 이건 좀 법적으로도 봐야 될 것 같아요. MC몽 씨는 이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내가 지금 이 갚아야 될 돈이 120억이라는 거는 내가 주식 양수도에서만 남은 부분이고 내가 돈 받은 거 없다. 오히려 내가 준 돈이 30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120억 받은 것들은 또 계좌 내역들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120억 이게 지금 어느 게 사실로 확정된 건지는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냥 두루 말씀을 드리면 네. 개인 대 개인의 돈 거래에서 120억이 왔다는 거잖아요. 물론 뭐 추가 선물 비용 이런 것도 있던데 이거는 그건 빼고 또 계좌에서 120억이라 얘기하는 것 같죠? 예, 개인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온 거. 그렇죠. 그다음에 MC몽 씨가 얘기하는 것은 혹시 MC몽 씨가 만약에 경영권을 갖고 있으면 회사 계좌에서 갔는지 이런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조금 납득은 안 되는 부분은 저렇게 그 금액과 관련된 다툼이 있다. 120억이 왔고 또 내가 상당 30억 정도가 갔다 그러면 저렇게 지급 명령에 대해서 이의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급 명령이라는 것은 한쪽 사람이 소장을 내는데 이 소장에 대해서 법원이 소장만 보고 얼마를 지급하세요라고 지급하라는 그렇죠.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은 이거 간편 소송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그 명령을 받은 피고가 이거 용납 못해. 그럼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다시 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의 신청을 한다는 것은 그 지급 명령 금액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는 거고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급 명령 금액에 대해서 다툼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만 놓고 보면 MC몽 씨가 지급 명령에 대해서 이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금액에 대해서 다툼이 없다는 건데 지금 30억 이런 얘기를 또 하는 부분은 그거하고 매칭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국면에 다를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돈을 보내는 주체나 그 돈의 명목 이런 것들 다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해명 과정이 명쾌하진 않아요. 이 대중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뭐가 궁금한지에 대한 해명으로는 아직까지는 예. 불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보도된 두 사람의 메시지 내용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진지하게 임신을 논의한 내용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막 무정자증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내가 더 노력할게, 정자는 내가 더 나오게 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네요. 적나라한 내용까지 나와요. 사실 좀 방송에서 옮기가 쉽지 않은 내용인데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진 건 저런 내용은 혹시라도 주고받은 게 사실이라는 걸 전제하더라도 두 사람 사이에만 오갔을 문자인데 저게 어떻게 언론 매체를 통해서 공개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MC몽이 내놓은 내용은 본인이 또 다른 자신과 차 회장이 운영하는 회사를 이렇게 가져가고 싶어하는 세력으로부터 압박을 받았고 그걸 거절하는 과정에서 내가 조작한 카톡을 보냈는데 이 조작한 내용이 그대로 언론사에다 전달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저 카톡은 내가 1차적으로 조작을 했고 그리고 조작된 걸 전달한 게 그대로 저렇게 언론 매체에서 보도로 나오게 됐다라는 게 MC몽의 주장인데 이 주장 역시 100% 맞다라고 지금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네. 다만 반대쪽에서 이렇게 진짜로 조작된 카톡을 보낸 게 사실인지 여부 역시 법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향후 수사기관을 통해서 확인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확인될 수 있는 건요. 차가원 회장 쪽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봤는데 이런 내용이 모두 사실이 아닌 기록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법적인 판단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사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제3자가 곧바로 이게 맞다 틀리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 카톡에 대해서 포렌식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저게 조작된 정황이 있는지 없는지, 조작된 정황이 있다면 믿을 수 없고 조작이 아니다 하면은 지금 공개된 저 메시지는 사실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